그냥 틀어놓고 들으면 스켈레티알이라는 스켈레톤 기반의 액션 리코그니션 있습니다. 크게 이 논문은 와일드한 환경에서 멀티플 피플에 대해서 그 액션 인식을 하는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비디오 레벨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인스턴스 레벨 액션 디텍션, 그룹 레벨의 액션 리코그니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그 스켈레톤 기반의 액션 리코그니션에서는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한다거나 그런 콘텍스트 변화에 로스트하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GCM 방식은 비디오 수준 동작 예측에 초점을 두고 인스턴스 수준의 스켈레톤끼리의 상호작용 모델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스켈레티알에서는 상호작용 모델링으로 확장된 GCM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존의 그 상호작용 모델들은 대부분 2인 시나리오로 제한이 되고 사람 수에 따라서 그 컴퓨팅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GCM에서 인트라 시퀀스 모델링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켈레티알에서는 효율적인 컴퓨팅 코스트를 가지면서도 인트라 시퀀스 그리고 인터 시퀀스 간의 모델링을 둘 다 하는 그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 시퀀스 모델링을 위해서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는데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링은 스켈레톤의 퀄리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GCM보다 더 낮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스켈레티알에서는 인트라 시퀀스를 위해서 GCM을 사용을 하고 이 인터 시퀀스를 위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인트라 인터 성능을 좋게 한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을 하였는데 입력 시퀀스로 기존의 긴 스켈레톤 시퀀스가 아닌 짧은 스켈레톤 시퀀스를 입력으로 사용을 하였고 GCN을 이용한 인트라 시퀀스 모델링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인터 시퀀스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프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기존의 스켈레톤 시퀀스 입력으로는 긴 몇 개의 시퀀스를 사용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프레임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가진 두 개의 스켈레톤을 가지고 시퀀스를 생성을 해서 입력으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스켈레티알에서는 전체 그 프레임에서 키 프레임을 일정한 간격으로 선택을 하고 IOU 유사성 기반으로 짧은 시퀀스를 생성을 해서 많은 수의 시퀀스를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입력 시퀀스의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보통 제로 패딩을 사용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제로 패딩 사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입력 시퀀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성을 나눌 때는 생성
짧은 시퀀스를 생성한다는 게 무슨 입력 시퀀스로 긴 기존의 방법처럼 긴 시퀀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퀀스를 다른 네, 네. 이거 전체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은데 어, 음, 입력 그 스켈레톤 시퀀스에 대해서 짧은 시퀀스를 만들어서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GCN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피처를 추출을 한 다음에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그 인터 시퀀스를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크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믹스 풀링을 사용을 하는데 믹스 풀링은 그 컴퓨팅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 그 구조는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을 하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스켈레톤의 그 미세한 정보가 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처를 그 프레임 단위 그리고 그 텍스 단위로 피처를 풀링을 해서 톰캣에서 사용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고 그거를 믹스 풀링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믹스 풀링된 그 임베딩에 이 그 시퀀스 레벨의 스파셜 템포럴 임베딩을 그 결합해 주게 되는데 이 임베딩은 그 시퀀스에서 그 중심 스켈레톤을 FC 레이어를 거쳐서 추출된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이 그 결합된 임베딩을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그 출력에 대해서 시퀀스별로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이런 그 네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고 사용된 아키텍처는 그 백본으로 STGCN++를 사용을 하였고 이렇게 두 가지 그 모델을 구성을 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스켈레티알 S는 GCN 블록을 그 개수를 좀 줄이고 아웃풋 디멘전을 줄여서 모델을 구성을 하였고 스켈레티알 L은 저희 아웃풋 디멘전이 피처인가요? 최종 아웃풋은 클래시피케이션 스쿨하고 피처났다. 거기서 말하는 아웃풋 디멘전, 피처 디멘전. 트랜스포머 아웃풋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액션 리코그니션 결과 그리고 액션 디텍션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룹 레벨의 액티비티 리코그니션 결과입니다. 이 액션 디텍션은 뭐예요? 그 액션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뭔가 프레임을 찾는 그 액션인가? 그 이제 이거는 이 논문에서 이제 방법을 새롭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 킥프레임에서 그 아바 데이터셋에서 그 사람이라고 그 제한되는 그 영역에 대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프레임 단위로 이 비디오가 전체가 있으면 그 액션이 나오는 프레임을 디텍션 하는 것도 디텍션이고 실제로 그런 타스크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비디오에서 그 특정 사람에 대한 액션을 맞출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바운딩 박스 트래킹 해주는 거 디텍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뭔지가 좀 헷갈리거든요. 앞에 거 이거 들어보니까 또 뒤에 건것 같아요. 처음에 앞에 거 같은데 뭐 하시면은 그리고 그 스켈레티알 C는 백본으로 CTR GCN을 사용한 악셀입니다. 이 표시가 붙은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할 예정인데 그 조인트 러닝을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방법에서 개선된 성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뷰어들이 저거 왜안 썼냐고 추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저 STGC는 좀 옛날 거 아닌가? 21년에 나온 뭐 좋은 패권으로 아니면 CTR을 쓰는 메인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그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 무슨 좋다고 이렇게 제시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적은 파라미터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기존의 지금 RGB 리코그나이저와 결합을 해서 컴플레인트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그 실험도 있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모르겠어. 트랜스폼으로 인터프레임 커넥션하고 GCM으로 뭐 상호작용 모듈을 추가했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GCM으로 이미 많았었고 또 여러 타스크에 하는 게 뭐 좀 새로운 것 같다 보이는데 사실 그 전에 그 뭐야 전체 비디오를 짧은 시퀀스로 쪼갠다. 요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험도 있네. 뭐 버블레이션 그런 거 하는 왜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 그치. 그 그거에 대한 실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본문에 제시되어 있기로는 시퀀스가 길어지게 되면 여러 사람이 등장할 때 노이즈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퀀스를 줄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짧은 시퀀스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 또 제로 패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계속 있었어요. 궁금한 게 그럼 뭐 여기서 테이블 펼 수는 있어도 되는 거 같아. 근데 그러면 5명이 있을 때랑 원래는 3명이 있을 때랑 스켈레톤 디멘전이 다르다. 혹시 어떻게 제로 패딩을 그거에 대한 정보를 혹시 지금 서양이 아니고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멀티플 펄슨 때랑 몇 명까지 되는 픽스드 디멘전으로 학습할 때는 100명 나오는 거 생각해서 학습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구나. 몇 명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NTU에서 2명 나오고 해가지고 스켈레톤 곱하기 두 개 한 거를 맥시멈 디멘전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학습하고 한 명 나올 때는 제로 패딩하고 나머지 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거보다 훨씬 그러니까 발리볼 이런 DB는 한 10명 넘게 나오는데 배구 선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학습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베리어블한 건 생각도 안 합니다. 달리 보면 다 10명이서 안 생각해요. NTU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2명 아니면 1명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얘기가 없다는 거는 왠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태클 안 하고 그냥 데이터에 적당히 맞춰가지고 쓰리 넘어간 걸 수도 있고. 코드를 봐야지. 메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결과는 믹스플링 할 때 피처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제안하는 프레임과 텍스트를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좋았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는 그 피처 결합을 할 때 인터랙션 모델링을 하지 않았을 때와 평균 피처를 시퀀스에 더했을 때, 컨캣했을 때, 그리고 시퀀스를 넌 로컬 블럭으로 구성했을 때 어, 어,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어텐션 헤드를 웨이트를 보여주는 결과인데 왼쪽에서는 인트라 시퀀스에 대한 어텐션 결과를 해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는 사람 간의 관계를 모델링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트랜스퍼 러닝하고 조인트 러닝에 대한 결과. 트랜스퍼 러닝은 포지틱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을 파인 튜닝한 결과와 아바 데이터셋과 포스틱 데이터셋 두 개를 같이 학습한 조인트 트레이닝 그리고 처음부터 모델을 초기화해서 학습한 세 가지 케이스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과 조인트 러닝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이 결과에서는 시퀀스 개수와 프레임 수에 따라서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40개의 시퀀스 그리고 15프레임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서는 짧은 시퀀스 수를 하나로 고정했을 때 그리고 좀 어댑티브하게 적용을 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를 하였고 시퀀스 수를 좀 어댑티브하게 적용을 했을 때 효율적인 컴퓨팅 코스트로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고. T가 뭐죠? 프레임 수입니다. 프레임 수가 뭐죠? 시퀀스의 개수고 T가 시퀀스의 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퀀스 넘버라는 게 한 동영상을 표현하는 시퀀스의 개수거든요. 네, 동영상을 몇 개를 쪼개냐? 네, 유사도 기반으로 짧게 쪼갠 개수를 얘기하는. 5하고 21세는
오로 쪼개는 표현이랑 이식으로 쪼개는 표현이 같이 쓴다. 시, 시퀀스 개수를 이제 다르게 입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5개에서 20개 사이로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사용. 그 길이는 15대가 네, 그렇습니다. 15인치가 제일 좋죠. 15인 모자면 16프레임을 썼는데 15가 16 짧을수록 좋다는 게 여기 실험에 분석적으로 있네요. 미한 부분이 여기가 있습니다. 이거 그럼 이 논문에는 주장하는 바가 뭐야? 그 인더 와일드 질문 디테일 관련 여러 가지 세팅에서 다른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그 비디오에서 여러 액션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했다. 근데 얘네가 뭐 파운데이션 모델까지는 아니고 그냥 각 DB에 학습하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실험들 아까 4개 DB 썼는데 그냥 걔네 DB에서 학습하고 각각 테스팅에서 테스팅하고 다 통합한 거 같아요. 그렇게 할. 실수도 있는 힘든 거 아니에요?